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금융당국이 어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그룹의 총수 승계 과정에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대한경제연구소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당연히 분식 회계다 이 같은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건 어제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같은 이유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계 또 이 재무적인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업이 지켜야 될 원칙 중에 가장 큰 게 보수성의 원칙이에요. 네. 보수성의 원칙은 뭐냐면 회사한테 불리한 거는 또 잘 알리고 유리한 거는 좀 보수적으로 보라 이런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회계라는 게 그 원칙을 크게 봐서 위반한 사항은 대부분의 시장 관계자들이 인정을 했는데 네. 어제 증선위에서 얘기한 거는 이거는 고의에 의한 거다라는 거예요. 분식도 과실에 의한 게 있고 고의에 의한 게 있잖아요. 근데 고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어제 증선위의 발표는 그런 측면에서 더 중요한 결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 쿨옵션 임용 계획에 따른 그 부채가 1조 8천억 원 정도 됐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같이 합산이 되면 자본 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자회사를 관계 회사로 바꿨고 장부 가액을 시장 가치로 바꿔서 네, 그래서 4조 5천억 정도 이것이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삼성 측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초기에는 계속 기술 투자를 위해서 막대한 자본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도율이 나가면 이게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갔고 기업 가치가 올라가니까 애초에 창업할 때 약정을 맺었던 미국 쪽 파트너가 이거 내 지분을 좀 싸게 주십시오라고 할 개연성이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고 한 게 이제 삼성 측 주장인데 최근에 밝혀진 박용진 의원이나 이렇게 해서 밝혀진 내부 문건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이걸 그대로 두면 1조 8천억 정도의 부채를 반영해서 자본 잠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무슨가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지 이 돌파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이 작성된 내부 문건이 삼성그룹의 미전실과 삼성물산 간의 그 삼성바이오 간에 왔다 갔다 한 정황 증거들이 새롭게 이제 밝혀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어제 김용범 부위원장도 얘기를 했으나 삼성 측에서도 이 문건의 존재 여부 또 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건을 새롭게 적용해서 봤을 때는 삼성이 앞서 말씀드린 미국 측 파트너의 가능성,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 가지고 이렇게 회계 기준을 바꿨다라는 종전의 논리가 별로 설득력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봐서 어제 증선위의 발표라는 게 상당히 설득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거래소가 어제 주식 거래를 정지를 시켰고요. 앞으로 15일 이내에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인지를 심의하게 될 거고 그게 뭐 심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상장 폐지 여부를 20일 동안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상장 실질, 상장 폐지라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공익에 굉장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걸 정말 상장 폐지할 정도인지를 먼저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 42일에서 최장 120일까지도 거래 정지 상태에서 그걸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5일이 아니고 100일 넘게까지 100일까지도 할 수 있어요. 네네. 절차를 이제 확장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이 코스피 상장사가 회계 분식이라든지 회계 부적성성을 가지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했을 경우에 아직 한 건도 상장 폐지가 된 예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스케줄상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이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 이후에는 빠졌습니다만은 시장이 형성돼 있는 그 기간 내에서는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례에 비추어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라도 예.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면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의 피해가 크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크죠. 네. 이게 뭐 상장 폐지하면 기업 가치의 훼손도 있을 뿐더러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없어지는 주식이 돼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액 주주들이 연합해서 삼성 측의 당신들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소송을 해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소송 제도라는 게 집단 소송 제도는 굉장히 불비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마 소송에서 또 이게 길게 가야 되고 또 투자자들이 구제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는 게 시장의 관계자들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금융당국의 뭐 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고의적인 분식회계 이전에 이루어진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뭐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될것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따라 올라가 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2015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은 없고 제일모직에 대한 지분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삼성물산이 뭘 갖고 있냐면 삼성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그룹을 지배하려면 사실 삼성전자를 지배해줘야 되기 때문에 양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제일모직은 뭘 갖고 있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갖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리면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병이 됐고 그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 쪽으로 갔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발표된 이 함의하고 있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합병에 대한 이 절차가 정당했냐라는 것도 법적으로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예. 국정농단 재판과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결론을 네.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법리 검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증선위의 결정을 새로운 증거로 채택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시 이런 내부 문건을 포함한 증선위의 결정 과정에서 새롭게 취득된 증거 같은 것들이 제출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어서 만약에 파기환송이 된다면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도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물산과 이 제일모직 합병 비율 자체가 산정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주주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잘못됐다, 분식이 됐다라고 하면 그 소송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